클로바 X가 오히려 GPT보다 좋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챗GPT와 대등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 중에는 이제 네이버가 자신들이 가져갈 미래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했었다. 한국의 인공지능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엣지를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동력 기자님 다시금 모셨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저희 미디어 쪽에서 기자 업무로서도 그런 주제들 많이 다루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AI 관련해서 업계에선 되게 핫한 주제인 건가요? 기술 쪽 이슈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가장 핫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나 이런 다른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역시 아직까지 그 주식의 메타를 이끌어가는 거는 인공지능이라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네이버 클로바 X 베타 서비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기자님께서 보셨을 때는 좀 어떠세요? 저도 네이버 클로바 S 그 영상으로도 보고 실제 시연을 해보면서도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네이버가 준비를 많이 하고 발표한 서비스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봐서도 기존 저희가 많이 봤던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와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델인데요.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한국 기업이다 보니 한국어에 대한 학습량은 약 6,500배 많았다. GPT-3 모델 대비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어떤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챗GPT와 대등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그리고 네이버가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굉장히 제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개 짚어드릴까 해요. 그 중에는 이제 네이버가 자신들이 가져갈 미래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에 제시한 거죠. 특히 네이버는 오는 9월 중에 Q라는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를 출시한다 라고 발표기도 했습니다. Q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챗 GPT와는 달리 학습 데이터를 넘어서 검색 결과에 기반한 답변을 여러분들께 제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쉽게 보시면 이 GPT와 대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전 학습된 데이터만을 활용하셨다면 Q에서는 지식백과나 블로그 문서 혹은 국내의 다양한 웹사이트들 기상청이나 뭐 통계청 같은 사이트들이 있겠죠. 이러한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끌어와서 우리가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점점 더 편리해지는 세상이 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네이버가 출시한 클로바 X랑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챗GPT 그리고 구글에서의 그 바드 지금 현재 대표적인 대화형 AI가 이렇게 좀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들 간에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각 모델의 장단점을 어떻게 명확하게 나누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도 다르게 할 때도 있고 얘가 어떤 땐 잘하고 어떨 때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런데요. 그나마 일반적으로 제가 특징 지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장문의 글을 작성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기사 작성을 할 때 그리고 외국 기사 같은 거를 정리하거나 할 때 GPT 그리고 빙, 바드와 같은 서비스들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바로 GPT-4 모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경제 보고서 같은 것을 학습시켜서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 전망 혹은 특정 주식과의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혹은 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내가 참고해야 하는 데이터가 어떤 부분에 있겠니? 와 같은 활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문이나 대량의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될 때 가장 잘 쓸 수 있는 모델은 GPT, 특히 GPT-4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바드 그리고 빙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라이브 데이터를 인공지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서 굉장히 적합한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근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 나와서 그 게임에 맞는 그래픽카드 혹은 컴퓨터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GPT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GPT-4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2021년 9월까지 학습 데이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근 컴퓨터를 제시해 줄 수가 없겠죠. 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최신 게임을 제시하시고 질문을 물어보셨을 때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래픽카드, 컴퓨터 사양을 제시해주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고 빙이나 플러그인 같은 서비스들로 우회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챗 GPT의 가장 큰 한계라고 여겨지던 라이브 데이터에 대한 접속 제한을 내가 우회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바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속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모델이 바드고 제한된 데이터 속에서 굉장히 작문이나 활용을 잘하는 모델이 GPT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로버X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실 속 데이터를 넘어서 우리가 한국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 리뷰나 한국의 문화 혹은 언어 습관 같은 내용들을 물어볼 때 아무래도 GPT보다 이 클로버X 모델이 더 많은 한국어 학습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답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자님께서 보셨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출시한 이 생성형 AI 쪽으로 좀 더 관심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클로버X가 이 글로벌리 대화형 AI에 비교를 했을 때 과연 한국의 그런 문화 너무 한국적으로만 특화된 게 아닌지 그 외에 특별한 또 장점도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으로 이 친구들이 글로벌 모델 대비 어떠한 퍼포먼스 개선이 있다라는 것을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사실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보면서 결국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인공지능 산업으로서 만들어지는 모든 가치를 가져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아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이 인공지능 굉장히 저명한 학자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야기 나눠주시기도 하셨는데 구글 브레인의 설립자이자 인공지능 분야에 첨단을 달리는 석학 중에 앤드류 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카카오 자담회에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얘기 중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결국 하나의 모델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유즈 케이스에 맞춰서 개별 최적화된 모델들로 나뉘고 개발되어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 자담회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챗 GPT 모델 그리고 구글의 모델 이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결국 각 잘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들이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퍼포먼스를 이런 일반화적인 모델이 이겨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던 거죠. 제가 자료화면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구글 맵과 네이버 맵이 제가 구파발에 살고 있는데 구파발의 맛집을 물어봤을 때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느냐라는 지도 데이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두 개가 전혀 다른 답변을 주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보시는 모델이 이제 구글에서 제시하는 구파발의 맛집이고 오른쪽에 보고 계신 답변이 여러분들이 네이버 맵에서 검색했을 때 맛집을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두 개를 검색했을 때 사실 얻을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전혀 다릅니다. 지금도 보시면 같은 음식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탕면이라는 같은 음식점에 대해서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리뷰 데이터는 999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반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리뷰 데이터는 불과 200개를 넘지 못하죠. 이처럼 두 개의 업체는 전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러한 데이터의 차이는 우리가 보게 될 인공지능에도 분명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네이버 클로버X는 최근 발표에서 소카, 배달의 민족,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다양한 기업, 스타트업들과 인공지능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면 분명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네이버가 어떤 의미 있는 서비스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분명 한국 시장에서는 이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자신들의 엣지를 가져갈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인공지능도 어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엣지를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도 이 클로버X를 직접 써보셨죠? 네네.
그럼 써보셨을 때 지금 어떻게 좀 일반적으로 쓸만 하시던가요? 현재 클로바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트 들어가시면 웨이팅 리스트 거치셔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저도 웨이팅 리스트 해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한국어 퍼포먼스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GPT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졌고 부분으로서는 이 클로바엑스가 오히려 GPT보다 좋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 같은 이제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GPT에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 그리고 외부 서비스를 끌어왔던 것과 같이 지금 클로바엑스에서도 자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 챗봇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한국의 맛집을 검색했을 때 사실상 제대로 된 맛집을 제시해 줄 수도 없고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상품을 검색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죠. 클로바엑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셔도 실제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답변 얻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GPT와 같은 오픈 AI와 같은 운영사들이 한국에서 갖추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강점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클로바엑스가 분명 자신들만의 매력을 한국 시장 내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이용하면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네이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으로 한 이제 AI 서비스인 이제 클로바엑스를 출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존의 네이버를 많이 썼던 데이터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수행은 잘 해낼 것이다 라는 포인트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검색 엔진들을 봤을 때 야후도 있었고 되게 막 다양한 검색 엔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내에는 뭐 네이버가 잠식하고 글로벌리하게는 뭐 구글이 그걸 다 먹다 보니까 이러한 생성형 AI, 대화형 AI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거 나온다 한들 결국에는 하나가 다 먹지 않겠냐 이런 이제 걱정과 고민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과연 네이버가 챗GPT와의 그런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뭔가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 시장에서는 저는 우선 분명 매력 있는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의 검색 점유율은 이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이후로 오히려 지금 구글과의 점유율 차이가 약 55%에서 35% 정도 차이 이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신 이 시대에는 검색을 위한 플랫폼이 더욱더 세분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어떤 상품을 사고 싶다면 리뷰를 검색한다면 맛집을 보고 싶다면 네이버 클로바엑스를 켜서 네이버 큐를 켜서 검색을 하게 되겠지만 온라인 데이터나 외국에 있는 어떤 실제 연구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보다 네이버를 더 안 보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더 구글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검색이라는 것에 그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저는 많이 느끼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영역들이 분리되어서 각자만의 영역을 조금 더 가져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데이터, 솔직히 세상에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가진 기업이 구글일 텐데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네이버일 텐데 얘네가 다 해먹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모델이 하나의 분야에서 어떤 엣지를 가지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문가라는 것이 소위 있잖아요. 네. 제너럴리스트가 있고 스페셜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모든 시험에서 80점을 맞아요. 너무나도 대단하죠. 하지만 저는 결국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할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다른 시험에선 다 10점을 받는데 의사 시험에서, 변호사 시험에서는 90점, 100점을 받아요. 누구한테 우리는 나의 변호를 맡기고 나의 수술을 맡길까요? 당연히 90점 받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이 일반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엣지를 가진 모델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가 잘한다, 뭐가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단순히 뭐가 잘한다의 영역을 넘어서 어떤 취향이 반영된 인공지능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공지능이란 것이 그냥 하나의 방향으로만 발전을 해서 결국 하나의 기업, 거대 기업이 이 시장을 전부 먹어버릴 것이다 라는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접으셔도 걱정을 덜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올 수 있겠네요. 기존에는 사실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한마디씩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능력이잖아요. 내가 관심 없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지금의 저희는 어찌됐든 굉장히 7, 80점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막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결국 그 7, 80점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건 인간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영역에서 10점짜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좋고 나쁘다,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이것도 확답을 내려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자기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전문가 분들이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죠. 유튜브 편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촬영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채널 운영하시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공수, 노력,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시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각자 영역에서는 90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운영이나 뭐 영상 편집 이런 부분에서는 10점의 점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도 이제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생각을 세상에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시대에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지식 혹은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매력을 얻고 세상에서 인정받아가는 미래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